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차 시 사회문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숙제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숙제를 이따가 좀 수업 말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을 구분하고 이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힘차게 각 가정에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고 수업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학습 목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사회문화현상의 주요 특징을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가지고 설명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나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작다고 생각을 하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겠죠.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예를 들어 이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영역, 생각의 크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죠? 자,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성은 서브젝트라고 하죠. 나는 키가 크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키가 크다.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키가 크지가 않고 키가 작아. 그러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객관적인 생각인가요? 맞죠? A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말랐다, 뭐 이런 것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이 내가 키가 컸는지 뭐 잘생겼는지 이런 거를 주관적인 것에서 머물러 가지고 알게 된다면은 이거는 별로 개인한테는 의미가 크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건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객관적인 거에 무엇인지를 왜 정의를 하냐면은 지금 학습 목표에 따른 사회문화의 주요 특징을 다른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한다는 말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객관성, OJT라고 할 수 있나? 이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쵸? 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자,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보입니까? 만약에 이 사회에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 오로지 두 명만이 존재하는 사회, 세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빗금친 이 부분이야말로 객관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을 한다면은 이제 객관성의 영역의 확보가 좀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 자 이거는 사실 정치 법 거기서 얘기하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한 거기도 한데 뭐 일반 의지의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건 됐고, 자 여기 있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객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말을 나중에 간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라는 말은 혹시 기억하시려나? 오래간만에 등장하죠.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의 사이 간 요거, 그쵸? 그래서 간 주관성이라는 거 영어로는 인터라고 하겠죠. 인터 뭐 서브젝티비티 해가지고 간 주관성, 요거를 객관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 오로지 3명만이 존재한다면 그 3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의 공통 분모, 요거를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나는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라는 A의 주관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수용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그 과정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지금 한 얘기는 나중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데에서 유효하게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볍게 전제를 깔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을 좀 그어볼게요. 가운데 정도 이런 거. 이거에 선을 긋고 이쪽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영역이고, 자 이쪽은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 간에 선이 있긴 있는데 넘나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 선이 없이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구분되는 게 아니고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반면에 요거의 반대말이 뭐죠? 차이점이라는 게 있겠죠. 자, 어떤 대상, 어떤 현상의 두 가지 대상이나 두 가지 현상 간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나는 내가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권현서 선생님이랑 써보니까 나는 작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는 상당히 잘생긴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주관적인 세계에 빠져서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야 뭐 BTS의 누구라든가 뭐 어떤 연예인들하고 갑자기 비교를 당해 보니까 나는 갑자기 사람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을 오늘 같이 구분함으로써 이쪽은 이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는 거, 그리고 그 특징들이 자연현상과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연현상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회문화 현상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인데 수업 유인물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이걸로 볼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자연현상이라는 거,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 X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화가 나서 우리에게 비를 이렇게 막 우르릉 뭐 주고 있는데 이거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인간의 의지와 어떤 상관이 없다.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 의도, 의지, 작전 그런 거랑 별개로 발생하는 현상, 의지가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의지가 있다, 의지의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간의 의도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사회문화 현상. 이 양상에는 협동, 경쟁, 갈등도 있었지만 그 양상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뭐 지리, 역사, 윤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을 이 프린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몰가치적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몰가치성. 여기 몰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이 몰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중국어도 약간 공부했었는데 이거는요. 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같은 말이 요마 같은 말이긴 한데 너 있냐 없냐라는 말 물어볼 때 중국어로 니 요메이요 혹은 뭐 니 요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몰이라는 이 단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유사한 의미로 없다. 우리 대표적으로 야, 저 사람 버스 안에서 코를 막 하고 있다니 참으로 뭘 상식한 사람이네, 뭘 지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서 말하는 몰이라는 거, 상식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몰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의지랑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거, 우리가 저게 가치 있다, 가치라는 거, 이 가치라는 게 개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뭘 가치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뭘 가치성이 아니겠죠? 이 가치라는 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 함축 가치성 아니면은 가치, 함축성, 먹음물함, 축적된 축 해가지고 가치라는 게 뭔가 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치, 함축적이다, 뭘 가치적이다라고 해서 인간의 의지가 있다 없다랑 어떤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딱 되겠네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연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현상은 자연의 법칙 대표적인 예 이런 거 알고 있으려나?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이거
물수라고 할 수 있죠. 요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는 바다, 고예요. 혹시 이 글자 뭔지 아는 사람? 자, 물이라는 거, 물이 간다. 워터 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물론 예외적으로 밑에서 위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당연한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적어놔도 되겠네. 뭐 이렇게 적으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거. 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그런 것들.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적어보시고 반면에 가치 함축적이라는 말 밑에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있네. 자, 가치 함축적인 거에 어떤 예언이 있죠. 예언이라는 말은 좀 무서운 말로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아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옛날 고대 그리스에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거든요. 그 조각가가 어떤 여인의 동상 같은 거를 석고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여인인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좀 각별하게 애정을 쏟았는데 그거를 그러한 그 남성 조각가의 어떤 지극정성에 감동을 받은 아프로디테 금성 비너스 그 여신이 여기에 어떤 생명력을 줘가지고 그 조각상이 진짜 여인으로 뿅 하고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하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긍정적으로 잘 기대를 하고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죠. 하늘도 이에 감동을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정말 그러한 일을 발생하는 거를 속된 표현으로 이 효과라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그리스 조각가의 이름을 본따서 이 효과라고 하는데 혹시 무슨 효과인지 아시나요? 그거를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고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그 조각가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이었어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배탈이 나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는 그런 제스처 본 적이 있죠. 실제로 그 할머니의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병이 뿅 하고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효과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 자, 어떤 긍정적인 기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성적인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위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위에는 자살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반대 개념.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돼버리는 거. 자살적 예언. 그리고 예상한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거. 자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됐죠? 선생님 혼자 있다 보니까 마스크가 좀 삐뚤어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지배 법칙을 아이고 갑자기 개인적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해서 할게요. 아까 위약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한 건데 이거 법이라는 소리예요. 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회 규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겁을 낼 필요도 없다는 좀 우스갯소리도 있죠.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배 법칙. 자,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지배를 한다.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고, 자 반면에 옆에 있는 거 사회문화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요? 잘 되고 있네. 인위적 질서라고 적어보죠. 인위라는 말은 야, 저 사람 참 인위적이네. 저 사람 수술했나? 인위적인 미인이네 라고 얘기할 때 인공적인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혹시 이런 영어 들어보셨죠? AI. 그렇죠. AI가 무슨 뜻이죠? 인공지능. 이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 이러한 뜻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에이비안 인플루엔자라고 해요. 조류 독감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 얘기를 갑자기 얘기하면은 이런 거 좀 상식이니까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자, 인위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현상에는 존재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면 이 사회문화 현상은 당 위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거를 독일어로 이렇게 좀 했었어요. 뭐 독일어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뭐 세인, 자인, 제인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솔렌, 졸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존재라는 거 뭐뭇이 뭐 있다, 이다 이런 거 비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존재의 법칙이라고 하고 당위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당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은 존재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라면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의 법칙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법칙 밑에 뭐뭐이다 땡땡 비 해놓고 빈칸이 적혀 있는데 요걸 좀 가볍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 한번 적어보시고 뭐뭐 해야 된다 should 해가지고 졸래 이렇게 딱 적어. 이건 뭐 중요해서 적은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서 상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적어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 존재의 법칙을
사실의 영역이라고 하고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 목적,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자,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성. Are you certain? 확실해? 그렇게 하죠. certainty라고 하나? 자, 확실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A라는 원인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B라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의미에서 확률성이라고 합니다. 확률성 뭐라고 해야 되나? maybe, probability. 영어는 아니까.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 그리고 옆에 확률성의 원리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라는 거는 어떤 원인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하다 라고 하니까 예외라는 게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확률성이라는 거는 예외라는 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예외가 있다고 해놓고 사회문화 현상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수요 법칙이라는 거 혹시 이런 거 다 배웠죠? 가격이라는 게 있고 수량이라는 게 있을 때 가격이 비싸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덜 산다. 그래서 가격이랑 수량 간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 수요 그리고 정비례의 관계, 공급 이런 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뭐 밑에 적혀 있듯이 베블렌 효과라든가 뭐 기펜제라는 게 있는데 사회문화 현상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른 예외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현상의 지배법칙 맨 마지막에 자연법칙 그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연법칙 그 옆에는 사회법칙이라고 사회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법칙 옆에 개연성이라고 적혀있죠? 개연성은 되게 그러하다. 그럼 요거랑 상대되는 말이 있겠죠? 상대되는 말 되게 그러하다. 여기는 반드시 그러하다.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되게 그러하다. 반드시 그러하다. 필연성 개연성, 필연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습니다. 성격을 보죠. 성격을 보면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 좀 다른 게 보이는데 자, 자연현상의 성격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들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런 거 언제든 어디서든 전혀 관계없이 성립하는 성격을 보편성이라고 하면은 반대말이 있겠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 그거를 특수성.
이게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정해진 게 아니고 너무나 많아요. 뭐 같은 뭐 일반성, 제너럴시티, 특수성, 개별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연현상이라는 데는 보편성 위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성 위주로 되어 있을까요? 맞죠? 당연히 보편성, 동그라미, 특수성, X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봅시다. 보편성, 동그라미, 뭐뭐에 비해. 자, 특수성, X. 어떻게 적는지 알겠죠? 아마 여기에 밑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자연에도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예외도 인과 법칙에 의해서이다. 자, 밑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한다. 지구 안에서. 그래서 동일한 원인, 어떤 동일한 원인이 가해지면은 반드시 동일한 어떤 게 발생을 한다? 결과가 마련되게 된다. 됐죠?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읽어보니까 고정성이 있고 단순성 그리고 규칙 발견이랑 예측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가 용이하냐면 반복이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인 행위를 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복을 막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거를 무수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깨질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는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좀 중요 표시를 좀 하고 별표 표시를 하고 자, 결론이라는 거 계속 재생할 수 있다라는 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디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기쁘든 뭐 좀 나쁜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어떤 변화라는 게 있겠죠. 어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자연 상태에 방치를 해가지고 까마귀인가 독수리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티베트인가 거기에서 있는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같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는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결혼을 하는 것은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하는 결혼이랑 지금 하는 결혼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여기서 하는 거랑 저기서 하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장례식은 보편적이나 그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혼, 상제례 그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동성, 복잡성,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규칙 발견을 하는 것이 자연현상에 비교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제된 실험. 여기에서는 자연현상에서는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 발견이 용이하고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뭐 물화생지라고 하죠.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이러한 학문들은 어떤 통제된 실험을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자연현상의 영역, 자연현상의 그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물화생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통제된 실험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제된 실험 옆에 뭐가 적혀 있는데 아마 교도소 실험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진바도 교도소 실험, 진바도 교도소 이렇게 좀 적어보도록 하죠. 이거 학자 이름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인가? 스탠퍼드 대학교인가? 거기에 있는 교수가 실제로 인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라는 공간에 특수한 공간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인데 한 몇 명의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진 않았는데 수형인으로 몇 명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몇 명은 뭐라고 그러죠? 간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괜히 기분이 그런 범죄자처럼 그런 되는 경향이 있었고 간수는 반대로 뭔가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하나요? 그러한 식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한다는 얘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련 학문, 자연현상에는 이러한 식으로 자연과학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적합한 학문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문화, 여러가지 통계학, 인류학,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원래 학문을 또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간 학문적인 연구 방법이다, 통합적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했던 요거랑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여태까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해가지고 비교하는 작업을 했어요. 정리하자면 자연현상은 몰 가치적인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에 자연현상은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위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연현상에는 필수성, 확실성, 필연성 그런 게 있었으면 사회문화 현상에는 확률성, 개연성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여기는 확률적으로만 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좀 지배적이고 특수성은 없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계속 두 가지의 차이점만 알아봤죠. 그렇죠. 그럼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숙제를 내야 되겠다. 과연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그 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는 직관적으로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숙제를 좀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고, 자, 지금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와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옳은 거를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여쁜 아나운서분이 얘기를 하고 있네. 때일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거기 기억번. 자, 벚꽃의 개화 시기는 개화 직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벚꽃이라는 거 개화 활짝 핀다. 그 시기는 날씨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억번, 자연현상 그렇게 적으면 돼요. 자,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 여기도 줄 그어보자.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 요거는 무슨 현상일까? 자연현상. 그렇죠? 지금 문제 풀이한 거는 상관없지만. 다음에 니은번. 개화 시기를 예측.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라고 예측하는 거는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 그렇죠? 다음에 빗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벚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다. 디귿번. 높은 기온으로 빨리 핀 벚꽃. 자, 디귿번은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기온이 높아가지고 서둘러가지고 피었대. 야, 성질이 급하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연현상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높은 기온으로 빨리 핀 벚꽃에 맞추어 곳곳에서는 리을번. 거기 밑줄 그어져 있죠. 축제 기간을 앞당기고 있다.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역번, 니은번, 디귿, 리을 각각 자사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고. 자, 보기를 보자. 기역번. 기역, 자연현상은 특수성을 갖는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보편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번은 X. 자, 니은번. 니은은 뭐라고 했어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의지랑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자, 디귿번. 디귿은 자연현상이라고 했어요. 자연현상은 니은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자연현상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 자, 리을번. 리을 사회문화 현상은 디귿번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자연현상. 이거는 확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X 해가지고 답은 3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문제 풀이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어려운 숙제를 낸 것 같아요.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을 우리 오늘 좀 살을 붙여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비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해봤는데 공통점을 못 찾았어. 과연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릴 거니까 열심히 숙제를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아니고 문현지 선생님께서 사회문화 현상,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잠깐 얘기했었는데 크게 본다, 뭐 작게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뭐 거시적으로 본다, 미시적으로 본다. 여기서부터 사회문화 과목의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연달아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까지고 계약을 하면은 실제로 대면하면서 인사도 하고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아이고, 시간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빠이빠이.